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엑셀 2024년 B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B형은 2021년 B형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메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차단 해제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요. 기본 작업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자 그랬어요. 자, 문제창을 조금 움직여 놓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할 건데 조건을 여기다 넣자 그랬어요. 자, 조건은 함수를 갖고 넣을 때는 반드시 제목으로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조건이라고 쓰자 그랬습니다. 조건이라고 쓰고요. 서식 변하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목 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넣을 건데, 자, 함수를 이걸 쓰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하나, 조건이 두 개인데 면서예요. 그래서 AND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조건이 작업사항이 공백이다 그러면 is blank인데 공백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not is blank가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니다. 품절 도서와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순서대로 표시할 건데 결과를 I7부터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조건에 자, 함수를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되겠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ND부터 들어올 거예요.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손으로 그냥 쭉 나열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공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not. not은 부정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누가 아니냐? 블랭크가 아니에요. is blank. 누가? 작업사항이. 자, 고급 필터 작업할 때 한 칸은 상대 참조 그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누가? 작업사항이 얘가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누구랑 같지 않다? 품절도서. 품절도서랑 같지 않다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될 거예요. 둘 다를 만족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둘 다를 만족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를 I7부터 넣자 그랬거든요. 그럼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설정해도 되고요. 첫 번째 칸에 또는 아무 칸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또는 첫 번째 칸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 옆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하는 거 기억을 했다가 해당되는 범위 잡는 걸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갑니다. 이 반짝이는 게 정확한 범위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 두 칸이 될 거고요. 결과는 I7부터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결과는 I7부터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자, 입력 일자, 신청자 이름, 서명, 저자, 작업사항만 띄우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옮겨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입력 일자. 요게 제일 처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움직일 때 잘라서 붙여도 되지만 우리는 이 잘라낸 걸 삽입하는 걸 단축키로 작업할 거거든요. 입력 일자 전체를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요 주위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세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요렇게 모양이 I자 모양 보이죠? 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손을 떼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입력 일자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신청자 이름이 와야 돼요. 범위 설정하고 테두리에서 Shift 누르고 세 번째로 와야 되는 게 서명, 그 다음에 저자, 작업사항이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 필요 없다 그랬어요? 출판연도가 필요 없죠. 그럼 출판연은 범위를 설정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왼쪽으로 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딱 맞아져야 돼요. 순서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칸이 좁아서
잘린다거나 만약에 수치다 그러면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은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해당되는 걸 늘려서 모양을 보기 좋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점입니다. 부분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요.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준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마법사를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손으로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함수 마법사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는 게 힘들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가 아무 때나 빈칸에다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넣어주세요. 그걸 잘라서 조건부 서식에 갖다 붙여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함수를 손으로 쓰기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빈칸 하나를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넣어 볼 건데 뭐라 그랬냐면은 5번째 행마다 자,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5번째 행마다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이니까 7번 줄이에요. 그죠? 7번 줄. 그 다음 5번째 행은 12번 줄이 돼요. 그래서 row라는 건 선택된 자리 또는 지가 알아서 위치 지정해주는 자리를 찾아서 줄 번호를 들려주는 게 row 함수인데 범위가 B3부터이기 때문에 줄 번호는 3이 돼요. 그럼 3이 되기 때문에 3부터 시작해서 내가 7번 줄이 색깔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7번 줄 기준으로 했을 때 5번째 행마다라고 했을 때 5번째 행을 구하기 위해서 모드를 쓰자 그랬거든요. 그럼 7번은 실제적으로 5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7을 5의 배수로 만들어내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3을 더해주든가 2를 빼주든가. 그죠? 그래야 5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드는 배수 또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인데 주로 배수를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그걸 로우 갖고 작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칸 하나에다가 자, 이꼴 모드 함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를 띄워보세요. 그러면 이 수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수를 로우라는 함수를 찾을 거예요. 자, 로우라는 함수는 레퍼런스를 선택해줘도 되고요. 생략하면 지가 알아서 로우 함수가 들어가 있는 셀의 위치를 되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7번 줄이 색깔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7번 줄을 5의 배수로 만들려면 더하기 3을 하든지 빼기 2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죠. 5번 책마다 5의 배수를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놓고요. 얘를 수식입력줄에서 전체를 잘라내세요. 잘라내고 엔터. 잘랐어요.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B3에서 G43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이 범위가 틀리면 조건부 서식이 정상적으로 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홈의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수식은 이용한다. 이꼴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잘라놓은 거 있죠?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적기 불편하고 함수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권장하고요. 나는 유형을 안다 그러면 그냥 쭉 손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뭐하라 그랬냐면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 하고요. 채우기를 노란색, 표준색, 노랑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서식으로 가서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을 하고요. 채우기는 노랑, 색깔 모르면 글꼴색에서 보고 온다 그랬습니다. 확인. 아, 제가 그걸 안 줬어요. 자, 뭘 안 줬냐면은 자,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세 규칙으로 가면 안 돼요. 규칙 관리해서 규칙 편집으로 가져야 됩니다. 제가 뭘 빼먹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5번째 행위냐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먹어서 그래요. 0과 같으냐? 쟤를 빼먹었어요. 보이죠?
요렇게 5번째 줄마다 색깔이 들어오고 글꼴이 기울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할 때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자꾸 새 규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규칙 관리로 가서 해당되는 규칙을 지우고 새로 만들거나 편집으로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될 건데 저처럼 아까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결과가 5의 배수다라는 건 나머지 결과가 0과 같으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꼴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드 함수는 홀수 짝수 구할 때도 많이 쓰고요. 수시에 어떤 숫자 또는 수식의 배수를 구할 때도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세요. 특히 1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으로 가니까 뭘 하자 그랬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여기에 페이지 설정 여기에서 해도 되고요. 페이지 설정 옆에 여기 자세히 버튼이 있거든요. 요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하는 게 더 좋아요. 특히 이 대화 상자에서 요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론 시험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에 나타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건 여백에 있어요. 여백에 가로도 세로도 가운데 하겠다. 그게 정가운데예요. 이거 하자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뭘 설정하자 그랬습니까? 바닥글 설정하자 그랬거든요.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 편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글 편집으로 가서 바닥글을 가운데 구역에 할 건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1번이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일 때 1/3으로 슬래시가 들어가게끔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얘가 페이지 번호고요. 얘가 전체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고요. 빼기 우리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 확인했을 때 요렇게 우리는 전체 페이지 번호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닥글로 설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쇄 영역은 시트에 있어요. 시트에 인쇄 영역에 B2에서 G42만 B2에서 G42만 G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이 그대로 작업하는 대로 G42까지만 인쇄 범위를 설정을 하자 그랬고요. 이행이 반복되는 제목으로 반복행에 이행이니까 반복행이겠죠. 두 번째 행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정말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 인쇄로 가서 미리 보기 상태 보이죠? 이렇게 보면 화면상에서 이만큼 내가 화면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죠? 화면상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기본 작업에 대해서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분석 작업 1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잘 봐줘야 돼요. 외부 데이터 원본인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인지를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주로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돼 있어요.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돼 있을 때는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가서 요 외부 데이터 원본 이걸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하자 그랬거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은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현재 우리는 외부 데이터 기능 가져오기다 요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작업을 할 건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에 액세스가 있네요. 요걸 선택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찍어서 가지고 오려면 이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놓고요. 누구를 가져온다 그랬냐면 생활기상정보라는 파일을 가져오자 그랬죠. 그러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딱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창이 이렇게 열려요. 잘 찾아가 줘야 돼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 선택, 그 다음에 폴더 선택. 이 아주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어디에 해놨는지 생각을 딱 하고요. 자, 바탕화면이다 만약에 그러면 자, 사용자 관리자 안에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에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보이죠? 생활 기상정보. 그래서 저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위치를 찾기 편한 데 주면 됩니다. 자, 시험 칠 때는 대부분 C 드라이브 안에 OA라는 폴더로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C에 OA라는 폴더를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찾았어요. 찾아서 확인을 딱 누르면 자, 요렇게 딱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전체 생활 기상 정보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인데 그 안에 기상 자료라는 테이블 보이죠? 이 안에 앞에 플러스 있죠?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가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야만 갖고 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올 걸 선택해서 첫 번째 기상이죠? 요 옆에 화살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이죠?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도 들어와요. 더블 클릭이 더 편하죠. 1, 2, 3, 4, 5, 12라 그랬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 7, 8, 9 다 빼고요. 12월. 그래서 전체를 다 가지고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고 오기 때문에 이 액세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타 원본에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조건 없어요.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조건을 가지고 작업하는 액세스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되고 나면서 그 부분이랑 피벗 테이블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조건 없어요. 하라는 말 없죠? 다음. 정렬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음. 그대로 되돌리기 마치면 돼요. 자, 이때 피벗 테이블로 봐야 돼요. 피벗 테이블로. 피벗 테이블로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 그림을 보고 위치를 참조하자 그랬죠? 보이죠? A 2번지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위치는 A의 2번지가 돼줘야 돼요. A 2번지. 자, 요 상태에서 정확하게 피벗 테이블을 가져올 건데 요 위치를 눈으로 보고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겠죠. 그대로 확인. 그러면 피벗 테이블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눈으로 보세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얘가 행이라 그랬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열이라 그랬고요. 값으로 지금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화면상에서 내가 12월, 1월, 2월로 계산되는 겨울 기상과 3월, 4월, 5월로 계산하는 봄 기상이라는 계산 필드를 넣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에 계산 필드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값에 계산 필드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일단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올게. 첫 번째 지역을 행으로 갖고 와야 돼요. 자, 지역을 행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끌어다 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기상으로 갖다 놨죠. 열을 기상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눈으로 딱 보는데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자 그랬죠. 이걸 먼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보기가 똑같아지니까.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끌고 오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값에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끌어다 놓고 합계 평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계산 필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산 필드는 어디 있느냐?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이라는 메뉴 안에 보면은 여기에 필드 항목의 집합이라는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이라는 부분에 필드 항목 집합의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을 뭘로 만들라 그랬습니까? 겨울기상이라고 만들라 그랬어요. 겨울기상이라고 만들 건데, 자, 수식을 이 꼴 뒤에를 깨끗하게 지우고요. 밑에 있는 필드 이름을 손으로 써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해요. 12월과 1월, 2월을 더한다 그랬거든요. 12월 보이죠? 요 사이에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필드 이름 요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왜 작은 따옴표가 있냐면 숫자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뒤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숫자가 앞에 있는 것들은 필드 이름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요. 작은 따옴표 뒤에서 더하기, 그 다음에 1월, 작은 따옴표 뒤에서 더하기, 그 다음에 2월 보이죠? 추가해주고 확인. 그러면 요렇게 겨울기상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보이죠? 합계 겨울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계산 필드를 넣을 거예요. 계산 필드. 이번에는 봄기상. 이 꼴 뒤에 깨끗하게 지우고요. 봄은 3, 4, 5 더하자 그랬습니다.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 추가 눌러도 되고요. 그냥 확인 눌러도 지가 알아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얘랑 틀려요. 그죠? 모양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라고 눈으로 딱 보니까 화면에 보세요. 값이 우리는 기상 옆에 있죠. 열에 있는데 얘는 지역 옆에 있어요. 행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값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에 들어가면 시그마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 열에 있는데 이걸 행으로 끌어다 놔야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아, 이거는 값이 시그마가 행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볼게요. 행의 총합계. 자, 요게 열의 총합계고요. 1의 행의 총합계예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은 열의 총합계만 띄우자는 뜻이죠. 디자인에서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그러면 행이 사라지죠. 피벗 스타일 밝게 15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밝게 안에 15번을 찾으세요. 15번 찾아놓고요. 옵션에서 행머리, 열머리, 줄무늬를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행머리, 열머리는 돼 있죠. 줄무늬, 열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줄무늬, 열. 그죠? 그 상태에서 얘랑 모양이 똑같은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화면상에서 서식 스타일 우리가 이 표시 형식 지정하라는 말은 없고요. 나머지 얘랑 동일한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자 보면 결과는 이건데 우리 결과는 이거예요. 자, 틀릴 걸 찾겠습니다. 똑같은데요. 그럼 안 돼. 뭐가 틀려요? 경기가 위에 있어. 우리는 강원이 위에 있어요. 순서를 볼까요?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경기만 강원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부터 전체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범위를 잡아서 요 테두리에서요. 요 테두리에서요. 해당되는 걸 자, 요 테두리에서 요 보이죠? 마우스 모양이 요렇게 보여야 돼요. 요 끝에서 하세요. 얘를 위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얘는 Shift 안 누르고 가도 지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잘라낸 걸 삽입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경기, 강원, 경사, 전라, 제주, 충청이 요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틀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정확해요. 보이죠? 정확하죠? 그러면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야, 조금 큰데요. 그러면 A를 조금 늘려주세요. A 조금 늘려주고요. 그림에 맞춰서
이 정도 늘려주면 되겠네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저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를 두지 말고요. 클릭하지 말고 밖에서 클릭.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장하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것들 확인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갈게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자, 지난번에는 부분 합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 2021년 바뀌면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유효성 검사와 필터 작업을 하자 그랬어요. 유효성 검사와 필터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자동 필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자동 필터입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하자 그랬는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유효한 데이터를 검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어디에서? D3에서 E35 D3에서 E35 범위를 잡으세요. 정확하게 범위를 잡고요. 날짜 데이터네요. 그죠? 이 영역에는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만 입력될 수 있는 제한 대상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메뉴는 데이터 메뉴의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아가주면 돼요. 자, 이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죠. 제한 대상이 날짜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범위입니다. 시작 날짜는 연월 1 사이에 백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2020년 3월 1일 0301 해도 되고 그냥 31 해도 됩니다. 저기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 범위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을 걸어줄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설명 메시지를 띄우자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 메시지에 뭐라고 띄울 거냐, 요렇게 여러분들이 띄울 거예요. 보면 얘가 제목이고요, 야가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에다가 입력 날짜 범위라고 적을 거예요. 제목을 적고요. 메시지에다가 3월에서 4월이라고 적을 겁니다. 설명 메시지를 적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자 그랬냐면은 유효하지 않은 게 만약에 틀리면 오류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보면 스타일이 요거죠. 요것도 이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경고도 있고요, 중지도 있고요, 정보도 있는데 얘는 정보네요. 그죠? 제목에 뭐라고 떠 있습니까? 날짜 확인이라고 떠 있어요. 날짜 확인. 오류 메시지에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띄어쓰기 정확하게, 점 하나 정확하게. 글자 하나 틀려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런 건 항상 쓰고 난 다음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끝났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이죠? 요렇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여기에 틀린 날짜를 적었어요. 내가 날짜를 손으로 적을 건데 지금 현재 적혀져 있지만 이렇게 틀린 날짜를 적으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뜬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죠? 그걸 우리는 유효성 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가 끝났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다 똑같이 돼야지만 10점이고요. 부분 점수 없어요. 주의합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여기서 말하는 필터는 자동 필터예요. 그냥 필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개화일이 이 자리죠. 개화일이 2020년 3월 이전 또는 2020년 4월 30일 이후인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날짜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세요. 사용자 지정에서 이전을 선택하고요. 2020년
3월 1일 또는 이후라 그랬죠? 이후 2020년 4월 30일 이거 또는 이거 둘 개가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얘만 화면에 띄우자는 뜻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자동 필터까지 설정이 들어간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가 되었을 때 10점, 배점이 정확하다. 부분 잠수 항상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과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세트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작업 1번 차트에 관련된 문제겠죠. 차트를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차트는 대부분이 수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차트는 이렇게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요. 메뉴랑 요게 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동그라미 한 개당 각 2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데이터 원본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자 그랬어요. 지금 보면 화면상에서 계열 자체가 1, 2, 3, 4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즉 얘가 서울, 대전, 얘가 대구, 얘가 부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도록 뭐 하자 그랬냐면 계열 이름을 수정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범례 항목 계열의 이름을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수정을 할 건데 범례 항목 계열의 이름 수정을 해야 되겠죠? 편집해서 요 이름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손으로 써도 되고요. 여기 글자 보이죠? 쟤를 선택해줘도 돼요. 그래서 서울 손으로 써도 되고요. 야가 서울이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뀌었죠? 두 번째는 편집에 대전. 세 번째는 편집에 대구. 네 번째는 부산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레이블 수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끝났죠.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차트에서 추가하는 건 요소예요. 요소인데 차트 제목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삼각형 눌러서 항상 차트 제목은 차트 위. 그래야 아들이 밑으로 요 그림 영역이 내려갑니다. 그럼 얘를 글자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B2와 연동하자 그랬거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동은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꼴 누구랑 B2랑 엔터 들어오죠. 근데 이 제목의 글꼴 크기를 13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글꼴의 크기는 13으로 주세요. 두 번째 끝났어요. 세 번째 차트 종류를 바꾸자 그랬어요. 차트 영역에서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 정확하게 이름 찾아서 이렇게 바꾸자 그랬어요. 그림 영역에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는 스타일을 지정하자 그랬거든요. 스타일은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 도형 스타일을 찾아서요. 미세효과를 찾아서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번 제일 첫 번째 요거예요. 갖다 대면 밑에 이름이 뜰 거니까 요렇게 바꾸자라는 뜻입니다. 끝났어요. 네 번째 세로값 추계 예죠.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이렇게 화면상에서 띄워놓고요. 최소값을 4로 주고요. 최대값은 6 맞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 단위 얼마 주라는 말은 없죠. 주 단위는 0.2 그대로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최대값은 6. 이게 아까 6이 되어 있었는데 바뀌었어. 이유는 내가 설정을 해주면 기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재설정이 되는데 이게 6대 있다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에서 다른 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얘는 0.2 상태 그대로인데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얘도 0.2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그래야 요거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차트 요소에서요. 눈금선인데 기본주 세로 눈금선 요거 표시하자는 뜻이에요. 끝났죠? 차트 영역 테두리를 차트 영역 서식 가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하고요.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 주자 그랬죠? 그림자는 효과 있어요. 효과에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 안쪽에 가운데를 찾아서 자,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 눌러보는 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마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결과가 이거랑 그림이랑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10점이 각이점이니까 10점, 100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할 때마다 저장하는 습관 길러줍니다. 자,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 매크로 작업이라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는 위에 무슨 메뉴가 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개발 도구가 없으면 파일의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줘야 개발 도구 메뉴가 있다 그랬죠. 엑셀 매크로에서 우리가 작업할 두 문제는 대부분 서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서식에 관련된 문제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매크로 만들 때 주의할 건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몇 번지를 클릭한다. A1번지를 클릭하고 반드시 만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요게 포인트에 관계없이 실행된다라고 돼 있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A1번지를 클릭하고 매크로 만들러 갑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 주자 그랬습니다.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겠죠. 확인. 자, 지금부터 녹음되고 있습니다. 보이죠? 녹음되고 있어요. 어디에? F7에서 F39 영역에 자, F7에서 F39 영역을 범위를 딱 잡으세요. 숫자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잖아요. 그죠? 사용자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할 건데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정할 때는 형태가 조건이 없으면 첫 번째는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미콜론, 문자가 기본의 형식이에요. 근데 조건을 주면 조건이 대괄호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대괄호 안에 조건을 줘서 맞으면 세미콜론 아니면 또는 다른 조건 조건도 대괄호 그 다음에 색깔도 대괄호에 묶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얘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자, 원래 있던 걸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조건을 뭐라고 줄 거냐? 화면상에서 양수일 때 양수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커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없으면 양수, 음수, 영순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니까 굳이 조건을 안 줘도 돼요. 양수, 음수, 0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을 얘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기본 설정이니까 조건을 안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수일 때 뭐하라 그랬냐면 색깔은 파랑이라 그랬습니다. 색깔 이름도 대괄호 안에 파랑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파랑으로 뭐 하자 그랬냐면 기호 없이 즉 플러스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0.0 이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미콜론. 음수일 때는 빨강. 빨강으로 줄 건데 역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0일 때는 뭐 하자 그랬습니까? 검정. 검정으로 요걸 표시하자 그랬어요. 까만 특수문자 동그라미 보이죠? 문자는 따옴표 안에 특수문자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래야 도형 문자가 이렇게 생겨요. 까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첫 번째 양수, 두 번째 음수, 세 번째 0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 상태가 들어가요. 근데 저거 말고 기본 형태가 아니고 5보다 크다 그러면 대괄호 안에 조건, 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확인했을 때 보이죠? 요렇게 표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끝났죠. 이 범위 해제하고 기록 중지해도 되고요. 그냥 기록 중지해도 상관없어요. 자, 기록을 중지해 놓고요. 연결을 할 건데 단추를 B2에서 B3까지 연결하자 그랬습니다. 개발 도구에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찾아서 B2 시작되는 부분에서 Alt 누르고 정확하게 그려서 연결을 해주세요. 단추라는 글자를 지우고 뭐라고 쓰자 그랬습니까?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자는 말 보이죠? 그대로 넣어줍니다. 엔터 치면 줄이 바뀌기 때문에 엔터 누르면 안 돼요. 밖에서 클릭. 손가락 갖다 대니까 보이죠? 이렇게 서식이 바뀌었을 때도 재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각 5점, 5점 하나 얻었어요. 다시 A1번지 클릭.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F7에서 F39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지정해주는 제가 잘못 만들었죠. 매크로 이름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서식 해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실수. 다시 기록 중지하고요. A1번지에서 다시 매크로 만들러 갈 거예요. 매크로 이름을 뭘로 만든다? 서식 해제. 범위를 잡아서요. 서식을 표시 형식을 일반. 오른쪽 버튼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홈에 여기 표시 형식을 여기서 일반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일반으로 잡았다 그랬습니다. 끝이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끝냈어요. 역시 단추를 E2에서 F3에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Alt 누르고요. 만들고 서식 해제를 연결해 주세요. 글자로 서식 해제 적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 누르면 들어오죠. 해제되죠. 이거 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이름을 잘못 쓴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없애고 싶다 그러면 매크로 창에서 필요 없는 걸 선택해서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매크로만 정확하게 남아있게끔 자, 요렇게 해서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차트와 매크로는 틀리면 안 돼요. 차트와 매크로는 반드시 해당되는 점수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저장 눌러놓고요. 자, 기타 작업 3번으로 갈게요. 자, 기타 작업 3번은 코드를 만드는 건데 1, 2, 3 중에 제가 몇 번은 안 한다 그랬습니까? 2번은 빼세요. 2번은 빼고요. 1번, 3번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둘 다 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15점 전체가 다 틀리는 거니까 15점 틀리면 함수에서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힘들어요 그러면 1, 3번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상 1번은 거의 똑같아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이 CMB니까 컴보 상자죠. 여기에 이 범위가 들어오게끔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들어오는 걸 우리는 행원본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로우 소스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선 개발 도구에 컨트롤 디자인 모드를 딱 눌러놓고요. 이게 제일 쉬워요. 디자인 모드를 눌러놓고요. 이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추 클릭이 바로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업을 해줘야 될 게 해당 폼을 보이게 하자 그랬죠. 어떤 폼이 보이게 하자 그랬습니까? 문제창을 보세요. 성적 등록 폼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성적 등록 화면 폼이. 그러면 자, 제가 개체 이름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개체 이름이 정확하게 써졌으면 점을 찍었을 때 메소드나 이렇게 속성이 뜬다 그랬어요. 보이는 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show라 그랬죠. 눈에 보이게끔 하겠다.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게 여기 보인다 그랬어요. 폼에 보면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폼 창이 뜨잖아요. 폼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코드 보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유저 폼 클릭이라고 생겼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초기화 대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클릭이라는 프로시저를 이니셜라이즈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폼이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을 때 요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얘는 그대로 둬도 되고 지워도 상관없어요. 뭘 하자 그랬냐면 CMB 수강자에서 개체 이름 점 찍으면 정확하게 떠요. 행 원본으로 들어가는 게 로우 소스라 그랬습니다. 로우 소스에 범위를 넣을 때는 다음 편에 범위 넣는다 그랬죠? 5, 6에서 어디까지? P17까지 넣자 그랬어요. 끝이죠? 그럼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서 바로 확인하자 그랬죠. 그게 쉬워요. 여기 보면 앞에 요 삼각형 실행이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초록색깔 삼각형. 얘를 눌러서 자 폼이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뜨는지 보고요. 얘가 CMB 수강이라는 컴보 상자 눌렀을 때 이 범위가 들어오는지 됐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돼요. 닫고 돌아가면 생겨져 있어요. 자, 요게 1번이에요. 3번 종료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 지난번에도 메시지 박스였습니다. 이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를 클릭을 할 건데 메시지 박스의 제목과 메시지 박스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 메시지 박스에는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은 타임입니다. 이 타임이라는 건 비주얼 베이직 함수라 그랬어요. 현재 시간 넣고요. 연결을 이 글자를 연결해 줘야 돼요. 보이죠? 글자를 연결하고 버튼은 확인, 오케이 올린데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폼을 종료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코드를 만들러 갈 거예요. 자, 다시 폼 화면을 이렇게 띄워 놓고요. 폼 화면에서 내가 종료라는 버튼을 찾아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종료 클릭이라는 코드가 생겨요. 자,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는 MSG 박스 한 칸 띄우면 첫 번째 프롬프트 내용으로 들어갈 게 타임이란 함수예요. 타임 연결하겠다. 연결 연산자 앞뒤로는 반드시 띄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간 나오고 한 칸 띄워야 되니까 그 뒤에 평가를 종료합니다. 점까지 정확하게 적고요. 컴마 하니까 단추 타입을 넣자 그랬는데 기본이 오케이 올리니까 생략 컴마 한 개 더 타이틀 등록 종료라고 있었어요. 자, 메시지 박스를 넣고요. 폼을 닫겠다 뭐라 그랬습니까? 언로드 미 나를 닫아라. 끝났죠?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 들어왔어요. 종료 메시지 박스 들어오죠? 확인 끝났죠? 그럼 맞아요. 그러면 코드창 닫고요.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요. 누가 쉬운지를 먼저 찾아 놓으세요. 그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랬죠. 그럼 그 중에 5개 중에서 쉬운 걸 먼저 해서 작업을 해야지만 시간 내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순서대로 일단 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 1번 창만 화면에 띄워 놓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표 1이 있는데 여기에 성명과 표 2를 이용해서 부양공제에 뭘 하라 그랬냐면 이 성명이 여기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표시하라 그랬는데 함수를 이걸 쓰자 그랬어요. 자, if는 조건 묻는 거고요. isError라는 함수는 많이 못 봤죠. isError는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나 없나 검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치는 얘가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매치를 할 때 보세요. 이 이름을 여기서 찾을 건데 얘가 오름차순 정렬이 아니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매치 타입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순서는 if 안에 is era 안에 매치가 들어올 거예요. 자, 요 중에서는 그나마 쉬운 문제겠네요. 5개 중에서 쉬운 거에 해당됩니다. 자, if부터 들어가 볼게요.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조건에 에러가 있는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없으면 함수 추가해서 is error를 여러분들이 찾으러 갈 거예요. 찾으러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is error, is가 붙는 것들은 쓰고 검색을 하면 잘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i에 해당되는 부분에 is error라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is error를 찾아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오류인지를 확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에러면 에러가 있다. 아니면 에러가 없다. 에러가 있다 그러면 이거, 에러가 없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찾을 건데 뭐가 에러가 있는가? 매치에서 찾아서 있는가 없는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is error 안에서 다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매치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자, 매치 찾는데 찾을 거는 이거예요. 얘를 이 범위에서 찾을 겁니다. 절대참조가 돼야 되겠죠. 찾을 건데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김가인이는 있죠.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째 있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is error로 가니까 에러가 아니니까 false가 돼 있어요. 보이죠? 자, if로 와서요. 에러이면 즉 못 찾으면 에러가 이면 뭐 하자 그랬어요? 아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에러가 있으면 true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있다라는 건 먼저 들어가요. 에러가 있다라는 건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오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러가 없으면 찾았다는 뜻이죠. 있다. 예. 순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있으니까 김가인이 있으니까 얘가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채우면 되겠죠. 예, 아니오. 이름, 임윤아는 없죠. 보이죠? 이렇게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상당히 쉬운 편에 해당되는 함수입니다. 자, 1번.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은 표1의 법인명이 있어요. 이 법인명과 표1의 법인명과 표3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구할 건데 사업자 번호에 요 가운데 두 글자를 이 기호로 바꾸라 그랬어요. 원래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함수가 replace예요. 얘는 엑셀에서도 쓰이고요. 액세스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근데 내가 찾을 건데 여기 보세요. 이 법인명을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데이터가 세로 방향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vlookup으로 찾을 거예요. 근데 또 무슨 함수 쓰자 그랬어요? if error. 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뭘로 표시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표시하라 그러기 때문에 함수 3개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럼 순서를 생각하세요. 오류가 있으면 빈칸이잖아요. if error부터 하는데 replace 안에 vlookup이 들어가야 돼요. 왜? vlookup으로 찾은 걸 글자를 바꿔야 되니까 순서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equal if error. 쉬운 거부터 해도 된다 그랬죠. 에러가 있으면 공백.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자,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이건데 아니면 어떤 수식으로 할 거냐? 바꿀 건데 vlook에서 찾은 걸 바꾼다 그랬어요. replace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replace. 자, replace 함수는 자, 만약에 마법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 수식 입력줄에서 다른 함수 한번 찍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펴집니다. 이렇게 안 펼쳐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replace는 설명이 글자의 일부를 다른 걸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순서대로. 자, 첫 번째는
old text. 그죠? 옛날 글자가 뭔가, 옛날 글자가 이거잖아요. 사업자 번호. 보이죠? 야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법인명가 찾아야 되죠? 법인명가 찾을 거니까 무슨 함수가 들어갑니까? VLOOKUP이 들어와요. 자, VLOOKUP 찾을 거예요. 법인명 가지고 이 범위에서 절대참조겠죠? 찾을 건데 사업자 번호는 앞에서 몇 번 체크하나 있다? 두 번 체크하나 있고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오름이 아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의원이니까 사랑 의원에 대한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찾았어요. 리플레이스로 돌아옵니다. 찾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글자를 바꿀 거냐? 야 두 개를 바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시작 글자는 5. 바꾸려는 글자 개수는 2개예요. 다섯 번째부터 2개를 바꿀 건데 요걸로 바꿔야 되죠. 새로운 글자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특수문자죠. 글자니까 다운편에 특수문자는 미음 누르고요.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까만 동그라미. 이렇게 2개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됐죠? if 에러로 돌아와서요. 에러가 없으니까 그대로. 에러가 있으면 공백. 끝났죠? 확인. 요렇게 표현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얘도 쉬운 거네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번, 2번이 공교롭게도 지금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채우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러가 있다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니까 공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세 번째 함수를 볼 건데 3번은 배열수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저거 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열수식은 범위를 비교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을 누르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확인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if와 sum과 텍스트를 쓰자 그랬는데 텍스트는 숫자를 문자형으로 서식을 주기 때문에 텍스트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표시할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합계?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if가 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if를 지금 썼어요. if 없이도 조건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if를 갖고 조건을 쓸 건데 자, 눈으로 보세요. 표 1번에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내용과 금액을 이용을 해서 소득공제별 금액의 합계를 표 사이에 여기에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할 건데 자, 내가 이 자리에 합계를 표시할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가 될 거고 실제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일반 사용분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조건 2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원래는 AND를 써야 되는데 AND 대신에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곱하면 AND,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더하면 OR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세로 방향, 가로 방향 해줘야 되니까 혼합 참조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조금 까다로워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부터 들어올 거예요. 텍스트는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를 넣고요. 여기에 서식을 넣을 건데 서식 먼저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뭘 하자 그랬냐면 0은 0으로 나올 건데 이런 숫자들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있는데 뒤에 1, 10, 100이 사라졌죠.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0을 0으로 표시하겠다. 앞에 숫자는 관계없다 했기 때문에 자, 서식은 다음판에 정답을 했습니다. 샵, 컴마 이렇게 쓸 거예요. 이 0이 0을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1, 10, 100이 없어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서식할 때 많이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쉼표 하나를 찍으면 1, 10, 100까지를 지워주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상태예요. 서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글자 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서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내가 할 건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썸부터 나옵니다. 썸부터 나올 건데 썸에서 범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if,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조건이 들어갑니다. 실수. 썸에서 제가 클릭을 잘못했어요. 자, 썸 상태에서요. 썸 상태에서 if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if. 자, 썸에서 if로 들어오는 건 조건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내용이 같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 소득공제, 전체 소득공제가 범위가 들어갔죠. 절대참조입니다. 얘가 같으냐? 이 소득공제. 아까 여기 신용카드 있었잖아요. 그죠? 이 자리. 요 자리는 화면상에서 열은 고정, 행만 변해야 되니까 열 고정. F4 두 번 눌러서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이게 같은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소득공제 내용 전체 중에서 절대참조. 얘가 같으냐? 얘랑 같으냐? 얘는 행고정입니다. 행고정. 그래서 혼합참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맞으면 누구의 합을 구하자 그랬습니까? 금액의 합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 전체에 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절대 참조. 보이죠? 요렇게 모양이 들어가요. 틀리면 하라는 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텍스트로 돌아와 볼게요. 모양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을 때, 틀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끝을 낼 거예요.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뭘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배열 수식이라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확인. 그리고 채우기를 해야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정상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겠다 그랬습니다. 자, 배열 수식이 컨트롤 시프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텍스트는 서식을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가 목적은 합계인데 조건을 위해서 if가 포함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함수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배열 수식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표 1에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관계가 본인, 부, 모, 자가 있잖아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구하자 그랬어요. 그럼 최대 금액 빼기 최소 금액입니다. 이래서 라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큰 거, 라지 대신에 맥스 쓸 수도 있죠. 스몰을 이용해서 서로 작은 거, 스몰 대신에 민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걸 할 건데 라지와 스몰을 쓸 건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if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데 함수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면 복사해서 붙여서 함수를 스몰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건이 뭐냐? 일반 의료 공제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라는 이 조건과 요 관계가 본인, 부, 모, 자라는 조건 해당되는 것들이죠. 하나하고 채우기는 아래 방향이니까 혼합참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꼴 라지부터 들어갈 거예요.
제일 큰 거니까 첫 번째로 큰 거를 구할 겁니다. 범위 안에 조건이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들어간다?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f. 자, 요렇게 틀어지면 왔다가 갔다가 한번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예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조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관계의 조건과 그 다음에 소득공제 조건이거든요. 누굴 먼저 들어와도 관계는 없어요. 자, 소득공제 전체. 저는 이걸 먼저 할까요? 얘가 절대 참조입니다. 같으냐?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채우겠을 때 변하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관계가 전체 관계가 절대 참조 같으냐? 얘랑. 얘는 상대 참조해도 되고요. 혼합 참조도 돼요. 왜 혼합 참조 굳이 안 해도 되냐면 채우기가 방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혼합 참조 안 해도 되고요. 나는 이거는 열은 안 변하고 행은 변하는데요. 혼합 참조 해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누구의 합을 구한다 그랬습니까? 실제적으로 합을 구해야 될 건 이거죠. 금액. 금액의 합을 구한다 그랬어요. 아니, 금액의 합이란다. 금액의 최고값. 그래서 범위 설정이 최고값이 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요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똑같은데, 얘랑 똑같은데 함수 이름은 뭐가 들어가요? 스몰로 들어가요. 그럼 이걸 끝내고 다시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놓고 난 뒤에 작업을 해도 되고요. 자, 요거 전체를 스몰 또 하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요. 빼기하고 붙이세요. 붙여놓고 함수 이름만 라지를 뭘로 고치면 됩니까? 스몰로 고치면 돼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그냥 엔터하면 안 된다는 거. 답이 안 나와요. 엔터하면 안 돼요.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딱 두고요. 무슨 키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엔터.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배열 수식이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는 화면상에서 최대값, 최소값,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같나 보네요. 그래서 가장 큰 값 확인해 볼까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 조건이 맞는 걸 빼라 그랬는데 결과가 얘는 0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해보면 일반 의료비에 눈으로 볼게요. 자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긴데 일반 의료비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자기를 뺐으니까 0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4번이 끝났어요. 됐죠? 배열 수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요. 자, 마지막 함수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5번은 사용자 지정입니다. 어렵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사용자 지정 함수를 이용해서 의료비 보조를 구할 건데, 자, 의료비 보조는 요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보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창을 열어서 여기 뭐가 열려있던 말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삽입에 모듈을 띄웁니다. 새 창이 뜰 거예요. 삽입에 프로시저인데 펑션 선택해 놓고요. 내가 만들어야 될 게 FN 의료비 보조예요. 의료비 보조. 그럼 요게 딱 만들어졌거든요. 매개 변수 인수로 가져오는 게 누구라 그랬냐면 관계 소득 공제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똑같이 관계 컴마 소득 공제 컴마 금액. 저거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커서를 딱 두고요. 뭘 하라 그랬냐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와 같은 경우에 조건이 들어가죠. if입니다. 맞으면 또 물어요. 그 경우에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인 경우에는 실제 FN 의료비 보조를 금액의 0.8 아니면 금액의 0.5를 주고요. 전체 만약에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0으로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if else 제일 많이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요 이름이 반드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if는 if 함수가 아니라 if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가 소득 공제가 뭐하고 같으면 일반 의료비이면 같으면 맞으면 then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으면 다시 물어봐요. if 이번에는 누구를 물어요? 관계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 또는 자 또는 처냐 물었어요. 그래서 관계 이꼴 본인 이때 O와는 엑셀에서는 함수인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연산자가 돼요. 어렵죠? 앞뒤로 반드시 빈칸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본인 또는 관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또는 관계가 처 쓰기 싫으면 저처럼 복사해도 돼요. 맞으면 then이라 그랬죠. 저게 맞으면 결과값은 이 이름이 가진다 그랬거든요. 저 조건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여기에 뭘 하느냐 금액에 매개 변수로 가져온 금액에 80%니까 0.8을 곱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else 아니면 FN 의료비 보조에 금액의 50% 0.5를 곱하고요. 저 if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and if 끝나고요. 요 if가 아니면 즉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왔죠. else FN 의료비는 뭐로 주자 그랬습니까? 0으로 줄 거예요. 끝내야 되겠죠? and if 요렇게 해서 코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 수가 있고요. 특히 얘들은 비주얼 베이직의 연산자입니다.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었어요. 자, 끝내고 난 다음에 코드창을 닫고요. 의료비 보조 요 첫 번째 제4번지에 함수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FN 의료비 보조 더블 클릭 마법사를 띄우면 매개 변수 3개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관계는 이 자리다. 소득공제는 이 자리예요. 금액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를 화면상에서 띄워줄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이까지 만들어준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어려우면 쟤는 빼고요. 4개 중에 내가 두 문제를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